안녕하세요. 오늘은 태네의 발달과 부모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가 어떻게 자라고 영향을 받는지 참 신비롭고도 소중한 이야기예요. 아기의 성장은 수정 순간부터 출생까지 약 38주, 그러니까 266일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태내기 발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태내기 발달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배종기, 배아기, 그리고 태아기예요. 먼저 배종기는 수정이 일어난 후 약 2주 동안의 시기를 말합니다.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면 접합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접합자는 아주 작지만 빠르게 세포 분열을 시작하면서 자궁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수정 후 약 7일에서 14일 사이에 자궁벽에 달라붙습니다. 이걸 착상이라고 합니다. 착상이 잘 되면 그 부분이 나중에 태반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태반은 엄마의 몸과 아기의 몸을 연결해주는 통로예요. 엄마가 먹은 음식에서 나온 영양분과 산소가 태반을 통해 아기에게 전달되고 아기가 만들어낸 노폐물은 다시 엄마의 몸으로 이동해 배출됩니다. 하지만 모든 접합자가 착상에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약 30% 정도는 착상에 실패해서 발달이 멈추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자나 난자의 문제 또는 세포 분열 과정의 오류 때문이에요.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배아기로 넘어가 볼까요? 배아기는 착상이 끝난 뒤 약 3주부터 8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기의 몸이 눈에 띄게 변합니다. 아기의 몸은 3개의 층으로 나뉘어 발달하는데요. 그걸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라고 부릅니다. 외배엽은 뇌, 척수, 피부, 그리고 치아로 자랍니다. 중배엽은 근육, 뼈, 그리고 혈관이 만들어지고 내배엽은 폐와 간, 소화기관이 발달합니다. 이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피가 순환하면서 아기의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퍼집니다. 또 눈, 귀, 코, 턱 같은 얼굴의 형태가 잡히기 시작하고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도 점점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엔 아직 아주 작지만 아기는 입 주변이나 발바닥 같은 곳에 자극을 주면 반응할 수도 있어요. 배아기는 아기가 인간의 형태를 갖춰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랍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인 태아기입니다. 태아기는 임신 9주부터 출산할 때까지의 시기예요. 이때부터 아기는 눈에 띄게 커지고 외형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임신 4개월쯤 되면 아기의 기관, 근육, 신경계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기는 팔을 구부리거나 발을 차기도 하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주먹을 쥐기도 합니다. 입을 벌리거나 심지어 엄지손가락을 빠는 행동도 하죠. 이때부터는 아기의 성별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엄마는 태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임신 후반으로 갈수록 아기의 키와 몸무게가 빠르게 늘어나요. 피부 밑에는 지방층이 생기기 시작해서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준비를 합니다. 호흡, 삼키기, 소화 같은 기능도 점점 완성되어 가고 출산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제 아기의 뇌 발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기의 뇌는 임신 18일에서 24일 사이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외배엽에서 생긴 신경관이라는 부분이 점점 자라서 뇌와 척수로 변해요. 그런데 신경관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문해증이나 척추 파열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엽산 같은 영양소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신경관이 잘 닫히면 그 안에서 뉴런, 즉 뇌세포가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임신 6주에서 24주 사이에는 뉴런들이 제자리로 이동하면서 뇌의 구조가 완성되어 가죠. 임신 중기까지는 뇌의 기본 조직이 만들어지고 출산 후 약 2년 동안 뉴런끼리 연결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 덕분에 아기는 태어난 뒤에 점점 더 많은 기능을 익히고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배종기에는 수정과 착상이 일어나고 태반이 만들어집니다. 배아기에는 주요 장기와 얼굴, 손발 같은 외형이 형성되고 태아기에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몸의 기능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뇌 발달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어 태어난 뒤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아기가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에요. 엄마의 몸속에서 단 하나의 세포가 사람의 모습으로 자라기까지 모든 순간이 정교하고 신비롭게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는 동안 외부 환경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아기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물질, 즉 기형 발생 물질,
영어로는 테라토겐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알아두면 좋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태어나는 신생아 중 약 5%에서 10%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그 결함이 꼭 태어날 때 바로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임신 중에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형 발생 물질은 말 그대로 태아 발달에 해를 끼치는 모든 외부 자극이나 물질을 말해요. 약물, 알코올, 담배 연기, 특정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위험할까요? 바로 엄마와 아기가 태반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태반은 엄마의 혈액과 아기의 혈액이 직접 섞이지 않게 해주지만 작은 분자들은 그 벽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먹거나 마신 것, 심지어 흡입하거나 피부로 흡수한 것까지도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어른에게는 괜찮은 양이라도 태아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형 발생 물질의 영향은 세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노출량이에요. 많이, 그리고 오랜 기간 노출될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둘째, 유전적 요인이에요. 같은 양이라도 엄마와 아기의 유전자 특성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죠. 셋째, 노출된 시기입니다. 임신 시기별로 태아의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노출되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수정 후 2주 정도 되는 시기, 배종기에는 착상이 막 일어나는 때라서 이 시기에 심한 노출이 있으면 수정란이 발달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배아기 3주에서 8주에는 심장, 팔다리, 눈, 귀 같은 주요 기관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이때가 바로 기관 형성기인데요. 이 시기에 노출되면 구조적인 기형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 후에 태아기 이후에는 장기들의 기능이 완성되고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성장 지연이나 뇌 발달 문제 같은 기능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죠. 특히 뇌와 척수, 즉 중추신경계는 임신 내내 오랫동안 발달하기 때문에 그만큼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태아의 저체중 출산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또 신생아가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반사 기능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임신 중엔 카페인 섭취를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담배, 즉 니코틴이에요. 담배는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이고 태아의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간접흡연도 똑같이 위험하니까 주변에서도 흡연은 피하는 게 좋아요. 가장 잘 알려진 위험 물질은 바로 알코올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에게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형태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인데요. 얇은 윗입술, 매끈한 인중, 작은 머리 같은 외형적 특징뿐 아니라 기억력, 집중력, 언어, 사회성 등 뇌 기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손상은 평생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엔 절대 술을 마셔선 안 됩니다. 과거엔 약물 때문에 큰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어요. 입덧 완화제로 쓰였던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은 사지가 짧거나 없는 기형, 청각 손상 등을 일으켜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죠. 이 사건을 계기로 약물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또 디에틸스틸베스트롤이라는 여성 호르몬 약은 유산을 막기 위해 사용됐지만 그 약을 복용한 여성의 자녀들이 나중에 생식기 이상이나 암에 걸리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어요. 즉, 태아기 노출의 영향이 성인이 된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죠. 피임약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정이 된 뒤에 피임약을 복용하면 심장 이상이나 사지 기형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각성제나 진정제 같은 중독성 약물은 조산이나 사산의 위험을 높이고 신생아의 호흡이나 신경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이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비타민 A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입술 갈라짐이나 심장 기형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일반적인 식사로는 괜찮지만 보충제를 먹을 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비튜레이트계 약물은 태아의 성장 지연을 유발하고 출산 직후 아기에게 산소 부족이나 호흡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기형 발생 물질의 위험성은 단순히 나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얼마나,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노출되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선 임신 중에는 불필요한 약 복용을 피하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며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할 점, 모든 기형이 태어날 때 바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산전 검진을 받고 필요하면 전문의와 상의해 위험 요인을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태내 발달과 부모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 엄마뿐 아니라 아빠의 건강과 생활 습관도 태아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산모의 특성이에요. 즉, 임신한 엄마의 몸 상태나 생활 습관이 태아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진, 영어로 루벨러라고 해요. 풍진은 단순한 감기처럼 보이지만 임신 중 감염되면 태아에게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임신 초기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산되거나 선천적 기형을 가진 아기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이라면 반드시 풍진 예방 접종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해요. 면역이 없다면 임신 전에 예방 접종을 하고 일정 기간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이에요. 엄마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면 혈당이 높아지면서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 결과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높아지고 신체적 기형이나 신경 발달의 결함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반드시 혈당을 꾸준히 관리하고 식단과 운동을 조절해야 해요.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한 개념, RH 인자 부조화입니다. 우리의 혈액형에는 A, B5뿐 아니라 RH 양성과 음성이라는 구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가 RH-이고 아빠가 RH+이면 엄마 뱃속의 아기가 RH+일 가능성이 있죠. 이럴 때 엄마의 몸은 아기의 혈액을 외부 물질로 인식해서 항체를 만들어 공격할 수 있어요. 그 결과 태아의 적혈구가 파괴되고 유산이나 사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첫 번째 임신에서는 큰 영향이 거의 없어요. 문제는 두 번째 임신부터예요. 이전 임신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다음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은 예방주사를 통해 이런 RH 부조화를 미리 막을 수 있으니 임신 전 반드시 혈액형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임신 연령이에요. 엄마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염색체 이상이나 발달 결함의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특히 35세 이후 임신에서는 다운증후군 같은 염색체 관련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죠. 물론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안전하게 출산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기적인 검사와 세심한 관리가 꼭 필요해요. 다섯 번째는 정서적 스트레스입니다. 엄마의 감정은 태아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엄마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이 증가해요. 이 호르몬이 태반을 통해 아기에게 전달되면 태아의 심박수나 활동량에도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엔 마음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가벼운 산책, 따뜻한 대화, 충분한 수면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아버지의 특성을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엄마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빠의 건강도 아기의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C 부족이에요. 아빠의 비타민C 섭취가 부족하면 정자의 질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태아의 출생 결함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세포를 보호하고 유전물질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따라서 귤, 오렌지, 파프리카 같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중금속은 정자의 DNA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흡연을 하면 유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태아의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시기부터라도 금연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나이입니다. 아빠의 나이가 많을수록 정자 돌연변이 확률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다운증후군이나 외소증 같은 유전 질환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요즘은 고령의 아빠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영양관리가 필수예요. 마지막으로 환경의 영향이에요. 산모가 사는 환경 속에 있는
수은, 납, 자동차 배기가스, 살충제, 제초제 같은 오염물질은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물질이 몸에 쌓이면 태아의 체중이 줄거나 신경 발달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오염된 공기, 산업화 지역, 강한 화학약품 사용을 피하고 신선한 식품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아기의 건강은 엄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와 아빠, 그리고 둘을 둘러싼 환경 모두의 결과예요. 오늘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 엄마와 아빠, 그리고 환경이 태아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새 생명은 그 자체로 기적이지만 그 기적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준비와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두세요.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